여러분, 이강인이 완전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이강인은 완전 다른 선수입니다. 이강인이 3경기 연속 골고루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이번 11라운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는 리그 데뷔골을 폭발시켰습니다. 10월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폭발, 10라운드에서 리그 첫 어시스트 장렬, 그것도 음바페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번엔 음바페의 센스 있는 플레이로 이강인이 완벽한 득점까지 더해지면서 이강인이 이번 경기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는 SNS를 통해서 이강인의 11월 스케줄을 공개하면서 국가대표 경기를 제외하고도 5경기가 있다는 걸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을 왔다가 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8경기 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에게 행복한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이강인은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서 한국 오는 날이 적었고 팬들을 만나는 일도 많지 않았고 외로운 순간이 더 길었을 텐데 지금은 한국 오면 너무 피곤한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강인의 스케줄이 많을수록 팬들은 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파리 생제르맹은 B클럽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풀타임을 소화하기보다 레벨 높은 선수들과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소화할 테니까 큰 염려는 없었습니다. 젊잖아요. 그리고 이후 구단에서는 몽펠리에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을 가장 크게 배치하면서 메인으로 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만 봐도 선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엔리케 감독은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고 라인업을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과 덴벨레가 함께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그동안 이강인을 미드필더가 아닌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시켰는데 그 사이 덴벨레는 오른쪽 윙어밖에 못하는 선수라서 뭔가 겹치는 게 있었고 이강인과 덴벨레 경쟁을 예상하기도 했는데 아예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을 한 것입니다. 실전 경기에서는 전술이 유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의 생각은 경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골키퍼는 돈나룸마, 하키미, 마르키뉴스, 수비라인의 하키미, 마르키뉴스, 슈크리니아르, 무키엘레, 미드필더의 우가르테, 자이르 에메리, 공격수의 덴벨레, 콜로무아니, 음바페,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확인하니까 4-2-4라는 포메이션의 왼쪽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리그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강인 없는 사이 1패를 겪었던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 몽펠리에는 프랑스의 중하위권 팀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적인 승률을 가지고 있어서 더구나 파리 홈이기 때문에 파리가 몇 골을 넣고 승리할지가 관건인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의외로 파리는 1분 만에 실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른쪽 수비가 붕괴되면서 몽펠리의 예리한 공격에 박스 안에서 땅볼 크로스까지 제대로 연결되었는데 무키엘레가 엄청난 선방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몽펠리에는 숨도 못 쉬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전반전 득점은 꽤 이른 시간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하키미가 오른쪽에서 음바페에게 골 넣으라고 패스해줬는데 이게 웬일인지 음바페가 볼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죠. 그리고 그 흘린 볼은 다음 이강인 차례였는데 여기서 이강인의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옵니다. 음바페와 이강인이 바로 1m 사이에 있었고 음바페가 스스로 해결을 할지 흘릴지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강인의 센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0.1초 만에 보인 볼을 완벽하게 터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슈팅할 수 있도록 알맞게 컨트롤해놓고 곧바로 슈팅과 함께 완벽한 득점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았고 아니 이게 정말 클래스가 달라요. 어떻게 저런 터치와 안정적인 슈팅까지 나오는지 소름 돋더라고요. 이 순간 이강인은 완벽한 공격수였구나 라고 답을 내고 싶었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윙어를 자처하기도 했던 이유가 분명 있었고 이강인의 공격 본능은 앞으로 팬들을 더 즐겁게 해줄 일만 남은 거죠. 이렇게 이강인은 B클럽에서 매우 의미 있는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강인의 터치가 우연일까? 과거 이강인의 능력을 실험했던 영상들을 봤다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이강인은 100km로 날아오는 볼도 매우 부드럽게 터치를 하면서 깜짝 놀랐고, 한 번은 실제 도토리묵 생크림을 낙하를 시켰는데도 터트리지 않고 발에 올려놓는 진기 명기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거죠. 엔리케 감독은 이미 이강인의 장점뿐만 아니라 잠재력까지 높이 평가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로 인정했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나온 이강인의 득점이라면 내친 김에 멀티골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음바페는 이번 경기에서도 눈을 시원하게 하는 스피드로 기량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반대쪽 덴벨레도 스피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간 스피드로만 상대 수비수를 그냥 제껴버리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에 유효슈팅을 5개를 기록했지만 이강인 골 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에만 평점 8.1을 받으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공격수인데도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월드 클래스 선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반 37분에는 이강인이 강한 압박과 함께 태클로 볼을 뺏고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배달해주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1대0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음바페가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유효슈팅 자체가 없었습니다. 음단장인 만큼 이 친구가 기분 나빠버리면 파리 생제르맹 초토화되거든요. 그런데 후반전 시작 전에 모습을 보니까 매우 밝고 활기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후반전에 넣으면 된다는 마음이었겠죠. 음바페는 지금 수치로는 경기당 한 골로 38골도 넣을 기세입니다.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몽펠리에를 더욱 몰아칩니다. 양쪽 음바페와 덴벨레 스피드가 더 붙으면서 무슨 게임에서 보는 듯 직선적인 드리블인데도 수비를 제껴버립니다. 그러면서 후반 13분 추가골이 터집니다. 박스 안에서 덴벨레가 센스 있는 백패스로 17세 에메리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승리를 더욱 확신케 했습니다. 에메리는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이었습니다. 17세예요. 2006년생이니까 진짜 17세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수가 B클럽에서 핵심 미드필더에 이렇게 골을 넣으면 이게 뭐죠? 이강인의 멀티골 혹은 멀티 공격 포인트를 바랬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엔리케 감독이 가장 먼저 이강인을 교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강인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4일 후에 챔피언스리그 AC밀란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시키겠다는 간접적인 어필인 것이죠. 이강인이 벤치로 들어오자 홈팬들의 응원 데시벨은 더욱 높아지면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이 경기 이강인은 부상도 없이 깔끔하게 경기를 소화하면서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과 교체해서 들어온 비티냐는 파리의 3번째 골까지 완성해주면서 이 경기는 깔끔한 3대0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했고 리그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강인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르지앵은 솔직히 이강인이 어떤 선수가 될지 우리는 몰랐다. 이 한국 선수는 미드필더진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보는 재미를 더한다. 최근 3경기 모두 이강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브레스트전에서 앙헬 디마리아를 떠올리는 패스를 선사하면서 3대2 승리를 이끌었다. 몽펠리에전에서는 73회의 볼터치와 47번 패스를 모두 성공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강인은 작지만 전방, 후방, 안쪽, 측면, 수비, 득점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선수다. 그는 빅사이닝이다.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구단에서 훌륭한 선수를 영입했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60분만 뛰고도 평점 8.3을 받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러면 2주 연속 베스트 11에 들어갈 각이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대활약을 하길 바라면서, 강인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